안녕하세요. 대인관계 능력 9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 지도교수 김선주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8주차는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은 잘 보셨나요? 공부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학습한 범위 내에서 문제를 출제를 했고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지 않으신 분들은 시험 기간 내에 반드시 시험을 다 봐주셔야 학점 처리가 되니까 이 점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주차에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는데요. 리더십의 정의와 리더십 역량 강화, 동기부여 및 인파워먼트, 변화관리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이제 시험을 보시면서 아마 정리가 다 되셨을 것 같아요. 어, 그 피드백에 그 대인관계 능력 학습을 통해서 실제로 대인관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신 학생분들도 계셔서 저도 많이 힘을 얻고 있고요. 여러분들 또한 실제로 이 대인관계 능력은 공부라기보다는 조직 생활이든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실지 혹시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조금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학습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인관계 능력 9주차 수업 진행할 텐데요. 9주차에는 갈등의 의미 및 원인, 갈등의 쟁점 및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거고요. 어, 이번 차시는 9주차 1차시로서 갈등의 의미 및 원인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저는 대인관계 능력 지도교수 김선조이고요. 여러분들과 이제 거의 또 한 학기가 또 다 마무리되어 가네요.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니까 금방 또 기말고사, 그러면서 한 학기가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직업 생활에서 조직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원만히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학습 내용으로 갈등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갈등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갈등의 원인은 어떤 갈등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들, 그런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인데요. 그 기성세대는 MZ와 그 꼰대, 기성세대와 MZ세대들 간의 갈등인데요. 경제, 문화,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충돌이 되고, 또 4050 세대는 결혼 내집 마련이 이제 한참 집중되는데, 20, 30대는 요즘 그 부동산 정책이 어, 뭐 여러 가지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만 사실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웬만큼 급여를 받아가지고는 집 마련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다 보니 MZ 세대들은 그냥 포기하는 경우, 뭐 부모님들한테 유산을 물려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차곡차곡 모아서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서 해야지 예전 세대의 어르신들 세대는 봉급받아서 뭐 가족들 한 사람이 벌어서 전 가족을 다 먹여 살리면서 또 모아서 몇십 년 만에 집을 장만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사회 환경도 너무나 변화가 되어 있고 빈부격차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뭐 그냥 그런 빈부격차랑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곳곳마다 다양한 형태로 이런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거는 국가 내 개인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에도 갈등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또 전쟁이 또 막 발생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되게 조금 약간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거국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런 발생들이 크게 되고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적든 크든 갈등은 잘 해결이 돼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서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수업을 좀 들으시고 저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MZ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노력도 좀 하고 뭔가를 좀 해보자고 했을 때 그 말들은 다 꼰대가 하는 말처럼 또 들리기도 하고 이런 용어들 자체도 또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 제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뭐 빈부 갈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대 간의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화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나 또 그리고 정책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기성세대는 MZ세대를 잘 포용하고 하고 MZ세대들도 기성세대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좀 들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서로 가지고 있으면 좀 관계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에서도 좀 많이 예전에는 대가족이지만 지금 핵가족을 떠나가지고 뭐 결혼했을 때 여기 합계 출산율 보면 저희 0.78%잖아요. OECD 주요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저희가 이렇게 결혼에다 한 명도 제대로 안 낳는다고 그러죠. 평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저도 칠남매 중 막내긴 한데 그래도 그 가운데 눈치도 보고 조율도 하고 참는 것도 배우고 또 내 목소리 낼 때는 내고 이게 가정이 작은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조금이라도 그런 경험치를 통해서 조율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지금 자체는 환경이 뭐 아이들이 한둘, 많아야 한둘, 지금 두 명도 다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런 환경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잘했고 누가 뭐 잘못했고 이거의 문제를 따지면 답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바라보는 관점을 좀 폭넓게 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 네. 자, 국민 두 명 중 한 명 세대 갈등.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어떤 갈등을 자주 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듣는 갈등,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갈등을 안고 있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갈등이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갈등이 있어서 이제 마음에 담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요 대인관계 능력, 갈등에 대한 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또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 간의 갈등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죠. 층간소음, 그리고 뭐 주차,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 심각하게 뭐 너무 이웃 간에도 그런 배려 없이 그래서 그냥 서로 다툼만 있으면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그 국민통합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명은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회 전반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문제점들 어떤 게 청년 실업, 노인 빈곤, 그리고 최근에는 고용, 연금, 수당 제도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둘러싸고도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계층 간의 이념, 노사, 지역 등 다른 사회 갈등과 비교해 어, 그 심각성도 매우 주목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사회 발전의 덫에 걸린 상황에서 현행 고용 정책인 교육, 훈련, 공공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등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와 연계돼 있지 않고 복지 정책도 수당 지급과 실업, 연금 급여의 수급을 둘러싸고 청년 노인 간 세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청년층의 고용 안정을 통한 인적 자원 확보와 복지 확대를 통한 노인층의 사회적 관계 강화가 곧 세대 갈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이든 어떤 고용 안전 정책이든 교육 뭐 여러 다방면으로 이렇게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는 정부 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실행하지만 이제 그 또 어느 쪽으로 편중이 되거나 어느 세대에 편중이 되다 보면은 갈등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갈등이 발생하기가 수월한 거죠. 자, 갈등 사례에 대해서 A, B 사례 이렇게 들어볼 텐데요. 자, 갈등의 사례를 보면 이제 어느 가구 제조 회사인데 자금 부족이 심각해서 회사는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부서 통합과 원가 절감 방안을 찾고자 특별 대책반을 만들었대요. 자, 이 팀의 리더가 모든 팀회원에게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도록 했는데 신임 격리 담당 감독자인 어, R이라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재고를 처리하며 보관료를 절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을 때 구매 담당자가 말을 가로막으며 잠깐만요. 재고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게 좋겠소 하고 R이 말을 했어요. 여기에 yes, no 했는데 여기에서 정답이 있을까요? 한 번에 정답을 이끌어내기는 정답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끌어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어느 일방적인 말만 할 수는 없겠죠. 어떤 것들 다 분석을 해봐야 될 테고, 그리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그리고 모두에게 또 그런 설득할 수 있는 갈등의 요인들을 잘 해결하고 그분들이 갈등에 대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을 때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례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증대 방안을 찾기 위해서 팀 리더가 사내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영업사원인 두 사람 L과 K에게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 아마 여러분들도 그 조직 내에 속해 있다면 조직원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이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K가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마다 L은 즉시 반대 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말도 잘하고 제안도 잘했는데 점점 말도 없고 위축이 되어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K가 텔레마케팅을 사용한 영업사원들이 추가의 대응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더니 L이 큰 소리로 자기 자신의 대금 결제도 모른다면 당신은 영업부에 있을 자격이 없어라고 냉소적으로 아주 약간 비꼬는 듯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팀 리더가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중재 역할로 끼어들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네요. 더 이상의 언쟁은 멈추고 둘 사이의 의견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누구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의견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원인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도출해 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해결을 하는 이런 사례들. 이제 원인은 이렇게 자꾸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저기에서 들어보지도 않고 중간에 말을 막 자르기 시작하면 갈등이 자꾸 생기고, 만약에 상사가 계속 말을 자르면, 나보다 윗사람이 말을 자르면 나는 말할 그런 의지도 안 생길 뿐더러 말해봤자 자꾸 이렇게 태클만 들어오고, 그냥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게 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갈등은 심화되고, 내가 말해봤자 뭐해. 갈등은 심해질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어떤 성과를 아니면 합의를 도출해서 그런 아이디어나 이렇게 조직 성과를 내려고 하다가 보면은 조직의 성과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방치시키지 말고 좀 효율적인 방안으로, 뭐 중간 관리자가 되었던 관리자가 되었던 그 의견들을 잘 취합해가지고 서로 합의해서 의견을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서로 논의를 하고 몇 차례 이렇게 계속 거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들 하고, 그 갈등이 생겼던 원인, 그러니까 요소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회사의 성과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 간의 관계 회복도 되고, 이런 것들 갈등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갈등의 정의에 대해서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알아볼 텐데, 갈등이라는 건 영어 단어로 conflict, con과 플렉트 조합된 건데, 여기서 con은 together, 서로 함께를 의미하고, 플렉트, strike, 충돌하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충돌하다는 말 뜻을 가지며, 또 명사로 이렇게 사용될 경우에 서로 충돌 상태라는 말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한자로 갈등은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 이들이 서로 줄기를 비비 꼬면서 한 대 뒤엉켜 뒤죽박죽으로 자라게 된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자풀더미일 뿐이 아니라, 무슨 수단을 쓴다 할지라도 이들을 헤쳐 끌어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뭐 칡넝쿨 여러분들 보셨어요? 칡넝쿨 이렇게 막 엉켜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잘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서로 뭐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반듯하게 자라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정도로 심각하게 갈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란 당사자 간에 가치, 규범, 이해, 아이디어, 목표 등이 서로 불일치하여서 충돌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 아래 칡나물, 고다 칡나무, 그리고 회의하면서 서로 갈등하면서 이 분위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했어요. B는 birth, 태어남과 D, death,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인생은, 자, 즉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 지금 한번 볼까요? 저희 점심 먹으러 갈 때 가면서 늘 오늘 뭐 먹지, 뭐 먹지, 너 뭐 먹을까요? 뭐 이런 것도 늘 고민스러운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짜장면, 짬뽕 뭐 이렇게 하듯이 단순하게 정해져 있으면 모르지만, 이런 거 먹는 거 하나에서부터도 서로 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모두가 양보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것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매 순간 우리가 선택을 안 하는 거지만 행동에는 모든 것이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직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같이 방안을 선택하고 한 방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치관이랑 뭐 이렇게 아이디어랑 목표랑 이런 게 한 방향이 안 될 때는 성과를 내기가 쉽진 않고, 그 해 나가는 과정에 목표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갈등을 잘 관리를 해서 성과로 이어지면 그 직원들 간에도 조직의 성과 측면에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좋은 영향력을 만들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이나 기준, 원칙, 입장에서 이제 뭔가 선택할 때는 그런 자기 기준에서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선택을 할 때는 항상 갈등이 발생해요. 그래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갈등이 개인의 내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인관계, 조직 생활 과정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게 되죠. 내가 선택할 때도 이렇게, 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그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수용을 하는 거지만 조직이나 사회 관계에서는 모든 걸 내 뜻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때로는 잘 들어보고 상대편의 의사를 따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의 주장을 관철시켜서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기도 하고 그 갈등이나 이런 게 대립이 될 때는 절충안으로 조율해서 타협해서 가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나 신념, 목표를 뭐 같이 맞출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조직, 사회생활을 할 때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맞추고 국가 간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분쟁이 막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충돌 상황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스라엘, 하마스 뭐 이쪽, 뭐 중동 전쟁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국익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전쟁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좀 잘 회복이 돼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소중한데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고 또 그런 심각하게 조금 갈등이 국가적으로도 조금 잘 해결하고 넘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되는 그런 현대 사회인 것 같습니다. 자, 갈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생활하면서 꼭 사회생활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학교 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뭐 어떤 동아리 활동이든 어떤 내가 속한 조직 내에서 어떤 갈등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제 적어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 내용들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이 있을 때 잘 해결된 것들은 괜찮은데 그런 좋은 긍정적인 경험은 좀 잘 살려서 다음에도 잘 적용하면 되지만, 근데 아직까지 갈등 상황이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뭐 내가 그 사람 편만 들어가지고 내가 계속 손해보는 듯한 마음들, 이런 불편한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지 말고 이걸 어떻게 갈등을 잘 해결해서 나도 편안해질지에 대한 방법들을 좀 효율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등은 조직 내 다양한 개인들이 공통의 목적을 따르다 보면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때 갈등은 불가피하죠. 하지만 갈등이 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주는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인데 결국은 조직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갈등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당사자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보통 이제 직장은 뭐 여러 가지 뭐 복리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 뭐 급여가 적어서 아니면 내가 출중한데 경력에 맞지 않아서 뭐 다양한 그런 경우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일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사람이 싫어서 퇴사한다고. 오늘도 제가 어디에 강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사무국장님이 이제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기관에서 많이 팀장으로도 근무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이들 키우느라고 어, 그 비영리 그런 기관에서 그 10시에 출근하고 4시에 퇴근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아이도 잘 양육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도 되게 유연하게 쓸 수 있어서 좋지만 본인이 40이 넘어서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격려받으면서 일하는 것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정말 뭐든지 더 하고 싶고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한편으로 되게 뿌듯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 주니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또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참 뿌듯하고 또 더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유는 여러 가지, 퇴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을 텐데 사람이 싫어서 퇴사하는 것 정말 그 퇴사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직장인들 대부분 다 보면 선배 상사와 갈등을 겪는 이유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본인에게 많이 편중되어서 이게 이뻐하는 상사가 자기가 이뻐하는 사람한테 업무를 조금 덜 주고 이제 업무 분장에 대한 약간 비합리적인 결정에 대해서 또 매우 불편함,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또 자기 경험만 내세우는 권위적인 태도, 그리고 본인에게 업무를 미루는 거, 그리고 사적인 일, 잔심부름. 요즘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해서 잘 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라든가, 업무 지시를 실컷 해놓고, 이렇게 성과만 가로채서 하는 그런 상사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 당연히 일할 맛도 안 나고, 의욕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싫어서, 사람이 싫어서 퇴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갈등과 조직 성과인데요. 갈등이 높으면은 조직의 성과는 떨어지고요. 이제 적절한 갈등이 있을 때는 업무 성과는 매우 높아지는 거죠. 성과가. 적절한 갈등은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가 있는데 갈등의 정도가 너무 심하면은 업무 성과는 당연히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갈등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자, 갈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인데요. 개인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단서들, 직장 생활에서 갈등을 초래한 단서들, 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논쟁하고 평가 제한, 또 타인의 의견이 발표 끝나기 전에 타인 의견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말 가로채고, 그리고 서로 핵심도 바라보지도 않고 서로 비난하고, 편가르고 타협을 거부하고, 또 미묘한 방식으로 또 서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은 보면 갈등은 분명히 갈등이 있는데 그걸 방치하면은 조직의 성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애물로도 작용하는데요. 갈등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개인도 노력해야 되지만 그 리더들, 관리자들은 이 갈등의 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팀원의 승패 경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기고 지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고 내가 옳다는 거, 내가 승리한다는 거,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뭐 나는 너만 이기면 되는 거야. 우리 팀만 이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갈등의 증폭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고수 입장, 타협이 안 되는 거,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의사소통, 뭐 접촉할 것이 없는데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내 팀만 중요하고 내 팀의 성과. 그 중에서도 그렇게 팀의 성과를 달성했는데 팀장은 자기 팀의 팀원들을 살피기보다는 그 성과를 또 자기가 가로채 아주 최악의 그런 기업인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종종 주변에서 보면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례들이 매우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와이를 하고 기관, 조직에 대한 이런 대내외적인 이렇게 민원거리로 이어지게 만들고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갈등, 내적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대내외적인 갈등으로 해서 아주 피해를 끼치는 경우는 매우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사람이 말할 때는 매우 감정적으로 그래서 어떤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이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소통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는 되게 갈등이 증폭이 되는 원인입니다. 또 갈등의 특징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존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발생할 수가 있어요. 조직 내에서 일을 하다 보면 팀과 팀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뭐 여러 가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원인과 조건이 수반되기도 하고, 갈등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나쁜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갈등이 생기는,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들은 잘 조율해서 공동의 목표 아니면 어떤 그런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갈등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기관의 역기능으로 작용해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정책 갈등 관리 의무화. 자, 사회 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기존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의무화하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고요. 현행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2007년 2월 제정된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국민의 정책, 이반 결정 집행당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이렇듯이 정부에서든 어디에서든 갈등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시민 배심원제, 뭐 합의회의, 공론조사 등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잘 활용해서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데도 아주 그냥 빈번하게 그런 발, 그 갈등이 발생해서 막 구청이나 이런 곳에 신고 들어오는 거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 거 해결하기 위해 때는 와서 조사를 하고 또 그걸 뭐 중재하고 조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은 또 이렇게 민사에서 형사로 넘어가기까지도 하고 약간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가급적이면 서로 조율을 하고 문제의 원인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뿐만 아니라 이제는 민간에서도 이런 갈등 관리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교육 의무적으로 막 들을 수 있게끔 하는데 그냥 의무적이니까 그냥 교육을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보면 아주 중요한 법률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런 사례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법정 의무 교육 이렇게 뭐 서울시 공공포털이든 경기도든 어디에도 쭉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내가 조직 생활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그런 교육을 한번 들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구나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뭐 갈등이든 어떤 문제 요소가 있을 때는 먼저 이런 교육을 한번 들어보고 또 주변에 그런 기관을 통해서 정말 심각한 그런 갈등 관리가 있을 때 갈등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주변 가까운 데서부터도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갈등은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는 업무 분장에서 오는 것들이 업무 분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갈등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관리자든 아니면은 뭐 리더든 아니면은 실무자인 경우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중한 태도로 제가 이거는 과부하 걸리니까 이건 업무를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태도,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리더나 중간관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해서 업무 분장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잘하는 사람, 말없이 하는 사람한테 업무를 편중되게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이걸 잘 형평성 있게 그 업무 분장을 하고 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니면 경력이 많은 사람이 좀 도와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제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하다 보면
본인 혼자 바쁘고 업무가 많아진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일 잘하는데도 서로 의견도 안 내고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잘하는 사람 계속 시키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상도 없고 이러면은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항상 야근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또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어, 나 편하게 살고 있는데 업무도 적은데 나만 이렇게 일 시킨다 이런 불평이 시작하면은 팀장뿐만 아니라 그 같이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도 불평 불만이 생겨서 갈등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그래서 업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성원 간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공정하게 그 공정성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사는 구성원의 역량이나 경력, 현재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합리적인 그런 업무 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소통하고 공정성 있게 협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좀 그냥 막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나전달법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는 것을 상대를 공격하는 말투보다는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런데 뭐 이렇게 정중하게 나전달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갈등이 심할 때는 특히나 너가 그렇지, 너 때문이야 이런 게 실제로 내가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 말하는 키워드 속에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항상 이렇게 나전달법으로 특히나 좀 정리를 해서 갈등이 심화됐을 땐 한 텀 쉬고 이렇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상대편이 들을 수 있는 여지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갈등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 다 업무 분장, 의사소통, 오해와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세대 차이는 가치관의 충돌이 있고 평가나 보상 문제에서도 공정성의 문제, 그다음에 리더십 충돌이 또 발생하기도 해요. 유연한 리더십, 상호 존중을 하면 괜찮은데 일방적인 지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직 구성원 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 간에도 생기고 또 관리자와 또 직원 간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이런 갈등들이 자꾸 생기면 이렇게 조직도 와해되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소통하고 오해와 불신이 자꾸 갈등을 불러일으키면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투명한 소통, 공정한 제도나 신뢰 구축을 통해서 조직의 성장을 促진하는 긍정적으로 어,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 뭐 그런 관계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도 나, 나 먼저 주변을 돌아보고 사람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먼저 좀 이해하려고 보면서 들어보고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했어도 또 상대편이 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편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많이 도와주고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정말 내가 도와주는 것이 상대에게 꼭 필요한 건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어느 때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내가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상대편이 나 이거 필요치 않아 이렇게 하고 되게 긍정적이고 활달한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말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작은 것이 어떤 불편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면은 그런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갈등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갈등 관리를 통해서 잘 회피하지 마시고 갈등을 긍정적으로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매우 이렇게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2차 시에는 갈등의 쟁점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